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두 분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계시지만 정말 어려운 수사 중에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형사님들께서 이렇게 진료 기록 갖고 찾아오셨을 텐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떠셨어요? 의무 기록을 정말로 이렇게 두 분이 혼자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가져오셨더라고요. 아마 수천 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런 기록이었는데 그걸 쭉 봤더니 파라콰트 중독일 수 있겠더라고요. 파라콰트가 뭐죠? 파라콰트는 제초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제품 포장지에 보면 아주 강렬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특징 설명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매우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으므로 잘못하여 마셨을 경우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이런 끔찍한 약을 마셨을 리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 제초제를 범죄에 이용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왜 하필 파라콰트를 썼을까요? 제가 그 파라콰트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한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너는 파라콰트를 선택했냐? 이거는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맹독성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범인도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 약을 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독성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이제 한 모금 정도를 음독하면은 대개 한 3, 4주에 사망을 하는데 그때 사인은 폐가 망가져서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바로 물어보는 게 소주잔처럼 마셨냐, 맥주나 막걸리처럼 마셨냐를 물어보는데 맥주나 막걸리처럼 마신 경우는 당일이나 혹은 그 다음 날 사망하는데 그때는 폐를 포함해서 다장기 손상으로 죽습니다. 중독 환자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길래? 접촉된 점막이 다 괴사가 일어나요. 헐어요. 그러니까 이 혀라든지 이런 거는 통증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서 발작발작 뛰어요. 이 마약성 진통제를 줘야 돼요. 농촌에서 이제 음독해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주변에 풀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가지고 잡아 뽑습니다. 손톱이 제껴지고 이렇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손톱이 다 제껴질 정도. 거기에서 막 뒹구는 거죠. 나뒹구는 그렇죠. 거죠. 네. 정상가리도 사실은 1kg당 1mg 정도 되는 그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라쿼트와 거의 같다. 왜냐하면 파라쿼트는 액체로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아주 독성이 강한 독극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26, 7년 전에 제가 이제 새내기 의사일 때 모르고 어떤 어린아이가 그냥 파라쿼트를 한 모금 마셨는데 엄마가 아이기 때문에 입으로 빨아냈는데요. 그 아주 소량을 마셨는데도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한 달 이내에 두 분 다 아이와 엄마가 모두 사망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파라쿼트 그러면 죽는 약이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파라과트의 제조,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2007년부터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 씨의 현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폐렴의 일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파라콰트가 폐에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나 봐요? 예, 이게 파라콰트를 먹고 중독 증세를 보였던 환자의 폐 사진인데요. 한 모금 정도를 음독한 분인데 일찍 왔기 때문에 생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진은 일주일, 그다음에 2주일, 3주일, 28일, 35일, 2달이 됐을 때 이렇게 찍어봤어요. 처음에 1, 2주 때는 폐의 그 가장자리, 특히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 뽀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주가 넘면서부터는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이게 더 단단해지고 더 하얘지게 보이고 이렇게 줄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고 이런 형태가 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폐가 이제 구멍이 뚫리고 폐 자체가 정상 조직이 이렇게 파괴돼 버리는. 그 당시에 사망자들의 폐 상태는 어땠나요? 첫 번째 남편 같은 경우는 급사를 하셨죠. 하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검사 자료가 짧아요. 근데 그래도 사진은 있었어요. 볼 때 말하자면은 파라콰트를 한 소주잔으로 2잔 정도 를 음독했을 때 볼 수 있는 사진, 폐가 많이 이렇게 망가진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시어머니, 그분은 아마 소주잔으로 1잔 정도 음독했던 소견을 보였고, 돌아가신 그 두 번째 남편분, 그분은 조금 이상했어요. 그분은 파라콰트는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좋아지다 악화되다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처음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치료해서 다시 퇴원하고 입퇴원을 반복을 한 3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3번째에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죠. 아, 입원을 했다가. 그래서 이게 이건 파라콰트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집에 가서 다시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걸 맞춰보니까 딱 이건 집에 가서 약을 먹은 거더라고요. 다시. 이 사망자들이 원래는 그냥 사인을 우리가 폐렴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파라콰트 중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판독실을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판독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판독 좀 해달라 하니까 판독하시는 분이 파라콰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교수님 말씀이 이제 맞구나.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살인 사건이라. 그렇죠.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 의학적 소견을 그래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하는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노 씨 집을 저희가 무작정 갈 수는 없고 확신만 갖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난감한 입장이었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게다가 이미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 사망 후에 화장을 했어요. 시신이 없는 거죠. 시어머니도 매장을 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증거를 찾을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죠. 교수님께서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매장된 시신 한 구였어요. 와,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시신이요? 그렇습니다. 예. 와, 그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부검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분은 매장한 지 몇 년 안 22개월이었어요. 제가 자문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2년이 거의 안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파묘를 해서 부검을 하면 딴 데는 몰라도 폐장에서 파라콰트가 검출이 될 거다. 만일에 육탈이 되었다면 상체가 놓여있던 부분에 아랫부분에 흙이라든지 이런 걸 취해도 검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자문서를 수사관님께 드렸죠. 육탈은 뭐죠? 육탈이란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백골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부들부들한 조직,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지방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폐 조직에서 이거를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혹시 폐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게 분해되면서 흙 속에서는 6년 정도 분해가 되려면 걸리니까 그리고 주변에 흙까지 같이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면 그리고 분해가 안 됐을 뼈 같은 것도 같이 검사를 하면 그 시어머니한테 파라콰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골화된 시신에서도 주변 흙과 남은 조직을 갖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신의 뼈와 주변의 흙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파묘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더요? 또 누가요? 친딸이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친딸이요? 전 남편의 친딸이요? 네.
입원한 이유는 또 뭐죠? 예, 이게 이번에 있는 그 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형적인 파라카트한 폐 손상인데 이거는 음득 후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몇 방울을 매일 먹든지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좀 먹든지 이랬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다.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